캘리포니아주 검찰이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드롭박스를 비공식적으로 설치하면 불법이라면서 이 캘리포니아 공화당 측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드롭박스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설치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 주 검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1월 3일 선거에서 최소한 100만 표 이상 또 많이 나오면 200만 표에 달하는 무더기 무효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생애 첫 우편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 중에 일부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인데 경합주들에서는 당락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숫자여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검찰의 이 드롭박스 비공식 설치를 불법으로 규정했네요. 그렇죠. 이 투표용지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드롭박스죠. 굳이 우체국까지 가서 우편으로 붙이지 않더라도. 근데 그 최근 언론도 보도에 따르면 이 LA 카운티를 비롯해서 뭐 오렌지 카운티, 벤트라 카운티, 뭐 프레즈노 카운티까지 주로 남가주 지역에서 이런 그 드롭박스들이 네. 비공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드롭박스는 원래 LA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LA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러니까 각 카운티별로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게 오피셜한 거고 오피셜한 드롭박스만 돼야 되는데 그 언오피셜한 그런 이제 드롭박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롭박스들이 뭐 지역 정당 사무실이나 또 선거에 나선 후보 선거 본부라든가 또 뭐 교회 같은데 사람도 많이 나오는 네, 그런 데서 네, 네.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이 최근에 이런 드롭박스들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자기들이 만든 게 맞다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비에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이 어제 캘리포니아 공화당에 이 같은 그 unofficial 드롭박스, 비공식 드롭박스들 사용을 중단하라는 그 레터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은 어제 보낸 이 레터 서한에서 이런 비공식 드롭박스들은 일리걸이다, 불법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했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 또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이번에 발견된 비공식 드롭박스들을 어떻게 설치된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인베스티게이션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렉스 파디아 주 총무처 장관이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선거법상 비공식 드롭박스를 사용하면 이제 불법이라고 설명하고요. 특히 이번에 그 LA 오렌지 뭐 벤트라 이 남가주 일대에서 발견된 이런 비공식 드롭박스들 경우에 사람들은 이걸 공식적인 오피셜한 드롭박스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가 없고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서 뭐 주 검찰 또 주 총무처 등이 나서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 강하게 네. 지금 그 공화당을 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사실 이 시간에 박경경 기자가 오렌지 카운티 한 교회 앞에 네. 설치된 이 드롭박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설치를 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공화당이 설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공화당은 뭐 당연히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겠네요. 맞습니다. 헥터 바라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대변인인데요. 이 헥터 바라스 대변인이 이번에 이 논란이 된 비공식 네, 드롭박스와 네.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공화당이 이런 비공식 드롭박스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맞다 인정을 했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비공식 드롭박스를 만들어서 남가주 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그 또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 네. 이번에 뭐 교회라든가 일부 드러난 곳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어디에 설치했는지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네. 다만 이 헥터 바라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대변인은 캘리포니아 주법상으로 정당들이나 선거 관련 기관들이 투표용지 수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선거용 그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좀 설명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이렇게 그 선거
닥쳐가지고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공화당이 이렇게 수거하는 것만 문제 삼고 불법이라고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네. 근데 이 헥터 바라스 캘리포니아 공화당 대변인이 한 그 얘기도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는 게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주하원 의원 보궐선거라든가 연방하원 의원 보궐선거라든가 2018년 그 중간 선거에서 그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민주당 측이 대대적으로 이 투표용지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그래서 당시 캘리포니아 민주당 측은 가가호호를 방문해 가지고 우편 투표에 참가할 것을 당부하고 우편 투표하면 우리가 다 걷어가지고 갖다 줄 테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투고해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성공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캘리포니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2018년 중간 선거에. 그래서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하원 선거 압승을 거둔 이유가 이런 식의 그 선거 운동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갔고 네, 공화당 네. 그 당시에 이런 점을 크게 신경 안 쓰다가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한 방 당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공화당 측도 그 2020년 11월 선거에서는 우리도 이제는 좀 투표용지 수거 좀 해야 되겠다. 네,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네. 적극적으로 하는데 네. 그럼 우리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공화당이 나선 것이고 그렇게 한 이유는 2018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중에 좀 당선이 유력했던 몇몇 후보들의 낙선을 했는데 그런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네. 투표용지 수거 작업을 한 그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건데 이걸 지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불법이라고 지금 규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공화당만 문제 삼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17년 선거나 2018년 선거에서 그랬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공화당이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뭐 공화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네요. 네. 이 캘리포니아 주는 그런데 이렇게 네. 단호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번은. 예, 근데 어찌됐건 이번에 캘리포니아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알렉스 파디아 총무처 장관이 공식성명 발표했다고 그랬는데 그 공식성명 보면 공화당의 그 이 비공식 드랍박스 운영을 불법, 일리갈이라고 규정하면서 유권자들에게도 당부한 내용이 있는데요. 공식적인 드랍박스가 아닌 이런 비공식 드랍박스에는 투표용지를 드랍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절대로 투표용지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고 그 각 카운티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드랍박스로 인정하는 오피셜한 드랍박스에만 드랍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느 곳에 설치된 게 공식 드랍박스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 웹사이트 네. 예, California earlyvoting.sos.ca.gov 여기에 들어가면 네. 구체적인 장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건 무조건 다 언오피셜이니까 그건 절대로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오해 살 수 있는 것은 뭐 캘리포니아 뭐 게빈 뉴섬 주지사부터 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다 거의 다 민주당 인사들이잖아요. 네. 주의회도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이 좀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거 운동에 나서는 것, 드랍박스 관리에 나서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박형균 기자 말에 의하면은 뭐 그 박스 자체에 완전히 오피셜 드랍박스라고 써 있다 그러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 회사 근처에서는 우리 뒤에 있는 네, POP 그렇죠. 네, 도서관에 그 마련이 있어요. 정식으로 네, 되어 있는 게 네, 마련되어 그렇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근데 그 하더라고요. 오피셜이라는 게 사실 애매한 게 그러니까 공화당 그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법상으로 어허. 선거에 참가하는 정당이라든가 어허. 이런 그 후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근거로 하면 오피셜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근데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가 이제 유권 해석하듯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만 오피셜이라고 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네. 이것도 사실은 또 해석하기 다름인 것 근데 같아요. 어제 이제 한 후보자와 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에 유권자들이 지금 힘드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렇죠. 직접 가서 픽업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랬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것도 불법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후보가 민주당이죠. 자, 그래도 지금 이 드롭박스에만 집착하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네. 때문인데 네. 최소 100만 표 이상에 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USA 투데이가 지난 주말에 보도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이번 11월 3일 선거에서 최소한 100만 명, 앨리스트 네. 100만 명이고 1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실수도 이번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이렇게 공화당이 드랍박스 운영하니까 민주당이 그 대세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강력히 이걸 좀 압박하고 있고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지금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투표용지 수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딴지 걸 거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공화당한테 그렇겠죠. 딴지 걸 거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무효라고 주장할 거고 그게 아마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공화당이 주장하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무효 주장하는 투표용지들이 합쳐지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저번에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체국 소인이 선거일 지나서 찍히거나 흐릿하게 찍히거나 네. 또는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거나 이러면 무효표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담은 봉투가 조금만 열려 있어도 그냥 무효 처리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은 그동안에도 많았어요. 2012년 대선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546개 투표용지가 무효 처리됐고 그랬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 부재자 투표나 이런 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 무효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무효표가 네. 부정선거 때문에 많아지는 네. 게 아니라 지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소를 되도록이면 가지 말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 가다 보니까 우편 투표하는 거고요. 또 모든 생활이 지금 디지털화 온라인화 돼 있잖아요. 네. 요즘 은행 가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네. 다 온라인으로 온라인 뱅킹하고 이러듯이. 그러니까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온라인으로 다 처리하면 되는데 DMB도 웬만하면 안 가고 다 온라인으로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이제는 투표소까지 안 가고 그냥 끝내는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투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투표소 가서 하던 사람까지 전부 다 이제 우편 투표하니까 한 번도 우편 투표라는 걸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 적발해내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무효표가 양산될 가능성이 네, 있다. 네. 별거 아닌 실수 같은데도 그렇겠죠. 그게 전부 다 무효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런데 만일에 일부 경합주에서 이런 네. 무효표들이 많이 네. 나온다 그러면은 이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뭐 캘리포니아 같이 민주당세가 압도적인 곳은 뭐 어느 정도 무효표가 나와도 대세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대통령 선거 얘기죠. 네네네. 지역의 연방하원 선거나 주하원, 뭐 주상원 이런 선거는 또 다를 수가 있지만 분명히 달라지겠죠. 네, 선거 분석기관 컬럼비아 저널리즘 인베스티게이션 CJI가 분석한 걸 보면 경합주는 굉장히 상황이 좀 심각해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세 개 핵심 경합주에서는 이번에 최소 약 4만 5천여 개에서 최대 6만 6,700여 표, 거의 7만여 표에 달하는 부재자 투표용지들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또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18만 5천여 표가 무효 처리될 것이다. 이건 또 USA 투데이가 예측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스윙 스테이트는 사실은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몇만 표, 몇십만 표가 무효표 처리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당락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던 2016년 대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31만 5천여 개 정도의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100만 표 정도가 좀 넘는다 그러면 3배 이상 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그런 그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뉴햄프셔 연방 상원 선거에서 매기아산 민주당 후보가 2016년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물리치고 최종 승리를 차지해서 뉴햄프셔 가져갔는데 민주당이 그 당시 11월 선거 2016년 11월 선거 무효표 처리된 것보다 올해 2020년 11월에 뉴햄프셔 연방상원에서 무효표 처리되는 게 한 12배 정도? 높아진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USA 투데이가 생각하는 거 이 정도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예측이란 건 무의미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 표가 무효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전혀 이제 의미가 상실된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부정선거를 굉장히 주장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장난치고 있다. 민주당이 주지사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찍어주는 표들이 뭐 강에 버려지고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USA 투데이 얘기는 이거는 어떤 정부나 기관이 주도적으로 그룹으로 부정선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소한 실수를 범해가지고 맞아요. 무효표 처리되는 그런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반드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게 아니다. 이게 민주당이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갈 수 있는 표를 민주당 주지사가 그걸 못 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도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측 나온 걸 보면 민주당이 2016년 선거에서 승리한 주들에서 최소 18만 2천여 표, 많게는 27만 3천여 표가 무효 처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네. 이 경합주에서 이 정도라면 한 20만 표에서 30만 표가 무효 처리된다 그러면 이런 데서는 뭐 5천 표, 1만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니까 그렇죠. 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몇몇 스윙 스테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길 거로 예측되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가버린다면 그러면 또 전혀 지금 대선 양배 알 수 없다. 물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갈 거라고 예상됐던 것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상황은 그래서 단순 예상하는 것만 가지고 여론조사 나오는 것만 가지고 당락을 점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그 유권자들 또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긴장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점인 것 같아요. 네. 뭐 여론조사에서 10%뭐 8% 앞서니까 우리가 충분히 압승할 수 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무효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봉투 또 우편으로 보낼 때 네. 그 뒤에 조금 본인이 사인을 해야 사인해야 되고 되고, 주소를 네. 써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도 안 했는데 사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심지어 좀 그것도 주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사인을 예전에 한 사인과 다른 사인을 하면 그것도 무효 처리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전이 언제냐면 올해 한 사인, 올 초에 한 사인을 대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 사인과는 다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올 초에 한 사인과 이번 11월 선거에 한 사인은 같아야 된다. 어떻게 한 사람이 올 초와 올 말에 다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올 초에 한 사인과 지금 하는 사인이 다르면은요. 그럼 거의 그건 무효표 처리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막 바꾸시는 분들은 이건 무효 처리된다. 제가 10년 전, 좀 더 됐을 네. 거예요. 저는 항상 우편 투표를 하는데 네. 그때 반송되어 오더라고요. 봉투에 넣어서 왔어요. 그래서 너 사인을 안 했으니까 다시 사인해서 보내라.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참 친절했었습니다. 근데 요새 과연 그럴지 전 그건 요새는 근데 개런티 못 하겠어요. 우편 투표가 워낙 많아서요. 글쎄요, 그렇게 네. 못할 것 같고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무효표 무조건 처리할 그냥 무효표로 그럴 가능성이 넘어갈 높기 것 같은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지키고 싶으시면 맞아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